넣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풍미로 편안한 휴식을 주고 때로는 강렬한 각성 효과로 의욕을 북돋아주는 커피. 현대인의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이제는 커피를 더욱 맛있고 새롭게 즐기는 이색 레시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커피 전문점 못지않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남자, 커피 크리에이터 남자커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두, 종류, 레시피, 커피 머신까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자, 네. 먼저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남자커피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박태지라고 합니다. 본업은 바리스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 커피라는 그 채널명은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원래 제가 운영하는 매장 이름이 남자커피였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유튜브 채널명도 그대로 사용한 건데요. 음. 남자의 이름을 걸고 남자를 걸고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 보겠다. 아.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한번 네. 마셔보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 좀 강렬한 커피, 또 어떤 향일까 좀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저는 좀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분이다. 이분은 꼭 섭외를 드려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커피에 빠지게 되신 걸까요? 저는 2007년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우연히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딴 것보다는 와, 저게 진짜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 후로도 점차 커피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0년도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바리스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 지금 이제 14년 차 정도의 바리스타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커피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진짜 재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원두라는 게 1g만 많이 넣거나 작게 놔도 바로바로 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분쇄도를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커피가 되는 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게 질리지 않는 재미를 아직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 네. 자, 아마도 전 세계인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자 커피님께서 생각하시는 커피의 매력은 뭔가요? 커피의 매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매력은 커피가 주는 이제 각성 효과. 한 잔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 효과도 있고 향긋한 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매료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커피라는 음료는 다른 음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고 빠르게 또 저렴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는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만드는 커피의 경우에는 1분 내외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원두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도 뭐 신맛 원두로 해드릴까요? 뭐 고소한 맛, 쓴맛 굉장히 많은데요. 커피에는 어떤 맛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느끼고 부르는 맛들은 산미라고 부르는 신맛, 그리고 고소한 맛, 또 씁쓸한 맛, 뭐 단맛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네.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맛 분류가 또 다양하게 나뉩니다. 네. 산미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해보면 산미 안에서도 오렌지나 귤 같은 산미, 그리고 딸기 같은 베리류의 산미, 혹은 그 밖에 또 다른 식초 같은 산미도 느껴질 수 있고 다양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생두의 특징에 따라서도 나뉘어지고 이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로 만들 때 그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의 특징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로스팅을 조금 약하게 했다라고 하면 산미가 좀 강조되는 편이고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강조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아주 선호하진 않는데 한번 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쪽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커피 종류를 말할 때 그 이름이 있잖아요. 뭐 네네. 원산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콩 종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분류 기준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준이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름에 좀 다양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산지만 표시하기도 하고 생산된 농장 그리고 원두의 등급, 가공 방식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원두, 우리가 케냐 AA라고 아, 하는 네. 원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거는 케냐에서 생산된 AA 등급의 커피라는 뜻입니다. 이제 산지와 등급이 드러나 있는 경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케냐 퉁구리 AB 워시드라는 또 원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얘 같은 경우 이름은 조금 길어졌는데 네. 케냐라는 나라의 퉁구리 농장에서 생산한 AB 등급의 원두를 워시드라는 방법으로 가공했다. 이렇게 아, 적여놓은 네. 겁니다. 네. 약간 대체로 좀 높은 등급, 그러니까 고급 원두인 경우에 이름이 이렇게 상세 정보도 많이 들어있어서 길게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름이 길수록 비싼 커피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두 고를 땐 좀 긴 이름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원두를 고를 때 긴 이름 말고 네. 또 어떤 맛과 품질을 좋은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두를 구매할 때 보면 컵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원두 설명이나 뭐 맛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 그 정보를 참고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과 향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과일 쪽에 파인애플 맛이 난다, 뭐 사과 맛이 난다, 혹은 뭐 견과류 느낌이 난다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취향대로 골라서 드시면 커피의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종의 짧은 설명서가 붙어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걸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요즘엔 또 커피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원두를 골라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커피를 선물할 때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요게 조금 고려를 잘해야 되는 게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알아보고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선물 받는 분이 어떤 추출기구로 커피를 내려 드시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추출기구마다 적절한 원두 분쇄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기구에 맞지 않게 분쇄된 원두를 선물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추출기구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원두를 선물하는 것보다는 콜드브루 같은 액상 커피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드립백 같은 걸 선물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만약 커피 그라인더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쇄되어 있는 원두보다는 직접 갈아 드실 수 있게 원두 그 자체 홀빈으로 선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요즘은 또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보자들이 집에서 커피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도구를 갖추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도구로도 좋은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하면 저는 브루잉 커피를 좀 추천드립니다. 뭐 핸드드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드리퍼와 저울, 주전자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용품 가격도 에스프레소 용품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면 분쇄되어 있는 걸 구입해서 내리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향긋하게 맛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커피는 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제 산소를 만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맛과 향이 변하게 되고 원두에 막 기름도 짜글짜글 끼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원두를 샀다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밀봉이 잘 되는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커피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떤 커피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네. 많이 드시고 계신데 네. 요즘에는 드립이라고도 부르는 그 브루잉 커피 많이 즐기시거든요. 아이스 브루잉 커피도 한번 접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미가 있는 원두로 해가지고 아이스 브루잉을 해서 드시면 브루잉 특유의 그 깔끔한 느낌과 산미 있는 원두의 청량하고 산뜻한 맛이 더해져서 굉장히 여름에 마시기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커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레시피도 하나 알려주시죠. 이 향을 좋아해서 나는 따뜻한 커피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티하고 커피를 같이 섞어서 내리시는 오. 그 레시피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 티와 커피의 매력이 합쳐진 맛이 아주 좋거든요. 이 과일이나 산뜻한 느낌의 티와 산미가 있는 커피를 같이 이렇게 내려서 드시면 아주 또 좋고 고소한 느낌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헛개수 혹은 보리차 같은 물로 커피를 내려도 굉장히 고소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꼭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커피 레시피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레시피고 대중적인 레시피는 이제 에스프레소나 캡슐 커피를 추출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떠가지고 그 위에 끼얹어 먹으면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네. 아포카토라는 메뉴인데 많이들 이제 해서 드시는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고급 디저트의 느낌도 나고 아주 좋죠. 또 다른 색다른 메뉴는
사이다 혹은 토닉 워터에 진하게 추출된 커피를 넣어서 드시면 달콤하고 청량한 커피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많이들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어. 그리고 라떼를 좋아하신다면은 이거는 예전에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레시피인데 둥글레 차를 우유에 넣어서 냉침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우유로 라떼를 만들면 굉장히 고소하고 와. 특색이 있는 그런 카페 라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둥글레차 라떼가 가장 끌리는 것 네.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 커피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이제 계획도 좀 들려주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만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상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런 커피를 좀 알리고 또 그런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홍보를 같이 하면서 상생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힐링을 주는 커피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편안하고 힐링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자 커피님의 행보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